60대 이후부터 원인 모를 기침이 계속된다면 지금 당장 집안의 이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최근 들어 감기도 아닌데 기침이 자주 나오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집안에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드시나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집은 이미 보이지 않는 적에게 점령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곰팡이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95%의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그 물건이 집안 전체로 곰팡이를 퍼뜨리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깨끗해 보이는 그 물건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아무리 청소해도 곰팡이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곰팡이를 완전히 박멸하고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는 전문가만 아는 비법까지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 곰팡이의 숨겨진 진실과 여러분이 절대 놓쳐선 안 될 생명과 직결된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곰팡이 때문에 병원을 전전하는 70대 할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입니다. 72세 김씨 할머니는 6개월 동안 원인 모를 기침과 호흡곤란으로 병원을 여러 곳 다니셨습니다. 폐렴 치료도 받아보고 천식 약도 써봤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가 할머니 댁을 방문해서 집안 환경을 점검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사용하는 수건에서 검은 곰팡이가, 부엌 행주에서는 녹색 곰팡이가, 그리고 침실 커튼에서는 흰 곰팡이가 가득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할머니는 이 물건들이 곰팡이 투성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거든요.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한 지 단 2주 만에 할머니의 기침은 완전히 사라졌고 6개월 동안 고생했던 호흡곤란도 말끔히 나았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이 곰팡이는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역력 저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곰팡이 노출도 60대 이후부터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곰팡이에 더욱 취약합니다. 이미 약해진 몸의 곰팡이에 독소까지 더해지면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호흡기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폐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 상태에서 곰팡이 포자를 지속적으로 들이마시면 폐렴, 기관지염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폐섬유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곰팡이로 인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셋째, 신경계 영향입니다. 일부 곰팡이는 강력한 신경독을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에 장기간 노출되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퇴, 우울감, 불안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한다고 생각하시는 증상들이 사실은 곰팡이 독소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알레르기 반응 악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알레르기에 대한 내성도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곰팡이 노출도 시니어가 되면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콧물, 재채기, 눈물,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2차 감염 위험입니다. 곰팡이로 인해 호흡기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2차 감염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단순한 감기도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곰팡이에 장기간 노출된 시니어분들 중 상당수가 잦은 감기나 폐렴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소화기계 영향입니다. 곰팡이 독소는 소화기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인 모를 복통, 설사, 소화불량 등이 지속된다면 곰팡이 노출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곰팡이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충격적이게도 여러분이 매일 얼굴에 대고 있는 그것, 매일 손에 잡고 있는 그것들이 곰팡이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정체를 하나씩 폭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곰팡이 하면 욕실 벽이나 창문 틈을 떠올리시는데 사실 진짜 위험한 곰팡이 온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면서도 곰팡이가 자라고 있는 줄 모르는 일상용품들입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의 수건이 곰팡이 제조 공장입니다. 특히 욕실에서 사용하는 목욕 수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샤워를 마치고 몸을 닦은 후 그 수건을 어디에 걸어두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욕실 안에 그대로 걸어두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젖은 수건에 욕실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더해지면 곰팡이가 번식하기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특히 통풍이 잘 안 되는 욕실이라면 더욱 심각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수건도 현미경으로 보면 곰팡이 포자가 가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3개월 이상 사용한 수건을 검사해 보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수만 개의 곰팡이 포자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마다 여러분은 곰팡이 포자를 직접 피부에 문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페이스 타월은 더욱 위험합니다. 세수 후 젖은 얼굴을 닦고 세면대 옆에 걸어두는 페이스 타월은 하루 종일 습기에 노출됩니다.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화장실이라면 이 타월은 곰팡이의 온상이 됩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진실, 부엌의 행주가 집안 전체로 곰팡이를 퍼뜨립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 행주를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싱크대 아래 서랍 안이나 후크에 걸어두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곳들은 곰팡이가 자라기 완벽한 환경입니다. 젖은 행주에서 자란 곰팡이는 행주를 사용할 때마다 식탁, 도마, 그릇 등으로 퍼져나갑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에까지 곰팡이가 묻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기름기가 많은 설거지를 한 행주는 더욱 위험합니다. 기름 성분이 곰팡이의 영양분이 되어 더욱 빠르게 번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충격적인 진실, 플라스틱 보관 용기가 곰팡이 저장고입니다. 김치통, 밑반찬 용기, 밀폐 용기 등을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용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곰팡이의 온상이 됩니다. 특히 김치나 젓갈, 장아찌 등을 담았던 용기는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데 이는 곰팡이가 플라스틱 내부 깊숙이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은 사용하면서 미세한 흠집이 생기고 이 틈으로 곰팡이균이 들어가서 자라게 됩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을 넣었다가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생기는 온도차로 인한 결론은 곰팡이 번식을 더욱 촉진합니다. 네 번째 충격적인 진실, 침구류가 밤마다 곰팡이를 발생시킵니다. 우리는 잠자는 동안 상당량의 수분을 배출합니다. 호흡을 통해서도 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수분이 나옵니다. 이 수분이 침대 시트, 베개 커버, 이불에 흡수되면서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창문을 잘 열지 않는 침실은 습도가 높아져서 곰팡이가 자라기 더욱 좋은 환경이 됩니다. 베개는 특히 위험합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열과 습기가 베개 내부로 스며들면서 곰팡이와 진드기가 함께 번식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콧물이 나거나 재채기를 한다면 베개 속 곰팡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충격적인 진실, 커튼이 벽면으로 곰팡이를 옮깁니다. 특히 창문 근처의 커튼은 결로와 직접 접촉하면서 습기를 머금게 됩니다. 이 습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 커튼 전체에 곰팡이가 자라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커튼에서 자란 곰팡이가 바람에 의해 벽면으로 옮겨가면서 벽지 뒤쪽까지 침투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벽 전체가 곰팡이에 오염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충격적인 진실, 화분이 곰팡이 배양소 역할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공기 정화를 위해 실내에서 화분을 기르시는데 잘못 관리하면 오히려 곰팡이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습한 화분 흙은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화분 받침에 물이 고여 있거나
흙 표면이 항상 젖어 있다면 곰팡이가 번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분에서 자란 곰팡이 포자는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면서 집안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일곱 번째, 충격적인 진실. 신발장이 곰팡이 저장고입니다. 신발은 하루 종일 발의 습기와 열을 흡수합니다. 특히 운동화나 등산화 같은 밀폐형 신발은 내부 습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젖은 신발을 통풍이 잘 안 되는 신발장에 보관하면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신발 내부뿐만 아니라 신발장 전체가 곰팡이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충격적인 진실. 세탁기가 곰팡이 제조기계입니다. 세탁기 내부, 특히 고무 패킹 부분에는 습기와 세제 찌꺼기가 남아있기 쉽습니다. 이곳에서 자란 곰팡이는 세탁할 때마다 옷에 묻어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옷에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세탁기 내부 곰팡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홉 번째, 충격적인 진실. 에어컨이 곰팡이를 집안 전체로 순환시킵니다. 에어컨 필터나 내부 결로 부분에 곰팡이가 자라면 에어컨을 틀 때마다 곰팡이 포자가 집안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겨울 내내 사용하지 않았던 에어컨을 여름에 처음 틀 때 나오는 퀴퀴한 냄새가 바로 곰팡이 냄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소름이 돋으셨나요? 하지만 이제 겁낼 필요 없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직접 사용하는 집안의 모든 곰팡이를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박멸하는 비밀 공식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는 전문가 노하우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온 검증된 방법입니다. 먼저 집안 전체의 곰팡이 오염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냄새 테스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각 방의 냄새를 맡아보세요. 곰팡이는 특유의 퀴퀴하고 눅눅한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가 나는 곳을 체크해 두세요. 다음은 시각적 점검입니다. 벽 모서리, 창문 틈, 욕실 타일 사이, 천장 모서리 등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검은 점이나 얼룩 변색된 부분이 있다면 곰팡이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습도 측정도 중요합니다. 습도계를 이용해서 각 방의 습도를 측정해 보세요. 60% 이상이면 곰팡이가 자라기 쉬운 환경입니다. 물건별 점검도 해야 합니다. 수건, 행주, 플라스틱 용기, 침구류, 커튼, 신발 등을 하나하나 냄새를 맡아보고 육안으로 점검해 보세요. 진단을 마쳤다면 이제 오염된 물건들을 분류해야 합니다.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그룹은 즉시 처분 대상입니다. 곰팡이 냄새가 심하거나 눈에 보이는 곰팡이가 있는 물건들은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수건의 경우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바로 교체하세요. 특히 색이 변했거나 세탁해도 냄새가 남아있는 수건은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행주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일주일 이상 사용한 행주나 냄새가 나는 행주는 모두 버리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냄새 테스트를 해보세요. 깨끗이 씻은 후에도 냄새가 남아있다면 이미 곰팡이가 내부로 침투한 것이므로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집중 세탁 대상입니다. 아직 냄새는 나지 않지만 오랫동안 사용한 침구류, 커튼, 옷가지들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매트리스, 소파, 카펫 등 쉽게 버릴 수 없는 큰 물건들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청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순서로 청소하면 곰팡이를 오히려 다른 곳으로 퍼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용품을 준비합니다. 곰팡이 전용 세제, 락스, 식초, 베이킹소다, 일회용 걸레, 마스크, 고무장갑을 준비하세요. 청소는 위에서 아래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진행합니다. 천장부터 시작해서 벽, 바닥 순으로 청소합니다. 곰팡이가 있는 곳은 락스를 이용해서 완전히 제거합니다. 락스를 뿌리고 10분 정도 기다린 후 칫솔로 문질러 제거하세요. 욕실 청소는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타일 사이사이, 코킹 부분, 환풍기까지 꼼꼼히 청소하세요.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싱크대 아래, 가스레인지 주변, 냉장고 뒤쪽까지 모든 곳을 청소해야 합니다. 세탁기 청소도 중요합니다. 세탁조 클리너를 사용하거나 락스를 이용해서 세탁기 내부를 완전히 소독하세요. 에어컨 청소도 빼먹지 마세요. 필터를 분리해서 세척하고 가능하다면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내부까지 청소하세요. 화학 세제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천연 재료로 만드는 곰팡이 방지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 스프레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백식초와 물을 1:1 비율로 섞어서 스프레이 통에 넣으세요. 여기에 티트리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식초 스프레이를 곰팡이가 자라기 쉬운 곳에 뿌려두세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곰팡이 성장을 억제합니다. 베이킹소다 페이스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이킹소다에 물을 조금씩 넣어서 걸쭉한 페이스트를 만드세요. 이것을 곰팡이가 있던 곳에 발라두고 30분 후 닦아내면 곰팡이 제거와 동시에 냄새까지 없어집니다. 계피 우린 물도 효과적입니다. 계피를 물에 우려낸 다음 스프레이 통에 넣어서 사용하세요. 계피의 항균 성분이 곰팡이 성장을 막아줍니다. 청소가 끝났다면 이제 곰팡이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습도 관리입니다.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습도계를 구입하셔서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습기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세요. 습도가 높은 욕실이나 주방 근처에 두면 효과적입니다. 제습제도 곳곳에 배치하세요. 옷장, 신발장, 싱크대 아래 등 밀폐된 공간에는 반드시 제습제를 놓으셔야 합니다. 환기 시스템도 점검해 보세요.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필터가 막혔다면 교체하세요. 창문 환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3번, 한 번에 15에서 20분씩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세요. 특히 요리 후나 샤워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기 순환을 위해 선풍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기가 정체되기 쉬운 모서리나 가구 뒤쪽으로 바람을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곰팡이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수건 관리 시스템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건은 사용 후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펼쳐서 말리세요. 욕실 안에 걸어두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베란다나 창문 근처에 걸어두세요. 수건을 여러 개 준비해서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는 사용하고, 하나는 말리고, 하나는 세탁하는 방식으로 순환시키면 항상 완전히 마른 수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주는 아예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매일 삶아서 소독하세요. 행주 전용 삶는 냄비를 하나 마련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정기적으로 교체하세요. 아무리 잘 관리해도 1에서 2년 사용한 용기는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침구류 관리 시스템도 만들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서 완전히 건조시키세요. 습한 날씨에는 드라이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베개나 매트리스는 정기적으로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고 가능하다면 스팀 청소기를 사용해서 고온 살균하세요. 신발 관리도 중요합니다. 신발을 벗은 후에는 신문지를 넣어서 습기를 제거하고 가능하다면 하루 정도 바깥에서 말린 후 신발장에 넣으세요. 화분 관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을 줄 때는 흙 표면이 완전히 마른 후에 주세요. 화분 받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기적으로 흙을 갈아주세요. 이제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별한 장기 관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매일 복잡한 관리를 하기는 어려우시니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침 루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상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창문 열기입니다. 5분만이라도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세요. 이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세수 후에는 사용한 수건을 반드시 펼쳐서 말리세요.
욕실 문도 열어두어서 습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점심 루틴입니다. 점심 식사 후 설거지를 하실 때는 환풍기를 틀어주세요. 그리고 사용한 행주는 바로 삶거나 햇볕에 말리세요. 저녁 루틴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주세요. 특히 침실 환기는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모든 것을 관리하기는 부담스러우니 요일별로 관리 항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침실의 날입니다. 침구류를 세탁하고 매트리스를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세요. 베개도 햇볕에 말리거나 건조기를 사용해서 완전히 말리세요. 화요일은 욕실의 날입니다. 욕실 전체를 청소하고 특히 타일 사이사이를 꼼꼼히 닦아주세요. 환풍기 필터도 확인해 보세요. 수요일은 주방의 날입니다. 싱크대 아래를 청소하고 행주와 수세미를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냉장고 내부도 한 번씩 닦아주세요. 목요일은 의류의 날입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들을 꺼내서 햇볕에 말리세요. 옷장 안에 제습제도 교체해 주세요. 금요일은 신발의 날입니다. 신발장을 정리하고 신발들을 꺼내서 말리세요. 특히 자주 신는 신발은 신문지로 습기를 제거해 주세요. 토요일은 거실의 날입니다. 소파나 카펫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커튼을 세탁하거나 햇볕에 말리세요. 일요일은 점검의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관리한 것들을 점검하고 다음 주 계획을 세우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자녀분들과 역할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무거운 매트리스나 소파 청소는 자녀분들께 부탁하시고 평상시 간단한 관리는 직접 하시면 됩니다. 월 1회 정도는 자녀분들과 함께 대청소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높은 곳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을 집중적으로 청소하세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에게 곰팡이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함께 청소하는 습관을 기르면 일석이조입니다. 기존에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곰팡이 청소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가능하다면 가족에게 청소를 맡기세요. 관절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청소 도구를 활용하세요. 긴 막대가 달린 걸레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면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청소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곰팡이가 상처에 들어가면 감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화학 세제 사용을 줄이고 천연 재료를 활용한 청소법을 사용하세요. 급격한 냄새 변화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곰팡이 예방을 위해 비싼 장비를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습도계는 저렴한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1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고 이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습제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소금이나 베이킹소다를 천에 싸서 곳곳에 놓아두시면 습기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청소용품도 비싼 전용 제품을 사지 마시고 식초와 베이킹소다만 있으면 웬만한 곰팡이는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봄철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으니 창문 환기 시간을 조절하세요. 공기질이 좋은 날에만 환기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공기청정기를 활용하세요.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아지므로 제습기 사용을 늘리세요. 에어컨을 사용하실 때는 제습 기능도 함께 활용하세요. 가을철에는 환기하기 좋은 계절이니 가능한 한 자주 창문을 열어두세요. 이때 침구류나 커튼도 자주 세탁해서 말리세요.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해 실내외 온도차가 커져서 결로가 생기기 쉽습니다. 창문 주변에 습기를 자주 닦아주시고 가습기 사용도 줄이세요. 만약 곰팡이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심해지면 즉시 병원에 가시고 의사에게 집안 곰팡이 노출 가능성을 알려주세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시고 곰팡이가 있는 공간에서 즉시 벗어나세요.
피부에 발진이 생기면 깨끗한 물로 씻고 곰팡이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옷은 즉시 세탁하세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관리해야 하는 거냐고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월 1회 10분 관리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20분 동안 들려드린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곰팡이는 단순히 보기 싫고 냄새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 시니어분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건강 위험 요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곰팡이의 진짜 원인은 벽이나 천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건, 행주, 플라스틱 용기, 침구류, 신발, 화분 같은 일상용품들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7단계 박멸법을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1단계 진단, 2단계 처분, 3단계 청소, 4단계 천연 방지제, 5단계 환경 개선, 6단계 방지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 7단계 장기 관리까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족들과도 함께 하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분들과 역할을 나누어서 함께 관리하시면 됩니다. 경제적 부담도 갖지 마세요. 비싼 장비나 제품 없이도 집에 있는 식초, 베이킹소다, 소금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관리 방법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계절 변화도 고려하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특성에 맞는 관리법을 적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혹시라도 곰팡이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병원에 가시고 의사에게 곰팡이 노출 가능성을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곰팡이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투자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다음 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거 환경은 건강한 노후 생활의 기초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집안 곰팡이 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